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조교 선생님들이나 저희 선생님들 없이 지금 이 영상을 5번째 찍고 있어요. 계속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날아가가지고 중간중간에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지금 화면상 이게 아이패드라서 안 나오는 게 크로마키 그거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새벽에 찍고 있다 보니까 혼자 해서 좀 많이 미흡해요. 그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따로 또 찍고 있는 거니까 옷이 조금 달라지거나 이렇게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점 같이 말씀드리고 자, 고려대학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 2인의 교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들어가는 거고 학업우 수연, 계열 적합형, 고른 기회 이렇게 있고 고른 기회는 지금 벌써 이번 주에 시험이죠. 그래서 좀 급하게 또 빨리 찍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30% 면접인 것도 있고 40% 면접인 것도 있잖아요. 이거 다 모두 크다. 크다는 것. 그리고 고려대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기부, 제출 서류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까지. 공통문항 뭐예요? 자기소개, 지원동기, 장점, 단점, 존경하는 인물,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성적이 떨어진 이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입학 후 계획. 이거 외에도 뭐 해야 된다? 생기부 봐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 시간이 학업우 수형은 12분, 면접 시간 6분, 계열 적합형 21분, 면접 시간 7분, 고른 기회 12분, 면접 시간 6분이에요. 재시문 몇 개씩 나온다? 3개에서 4개씩 나온다. 문제 3개에서 4개씩 나온다. 요거 참고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의 진로나 그 지원 학과와 관련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런 문제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시간 잘 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여기 만약에 12분이다. 그럼 11분, 6분이다. 5분, 21분이다. 20분, 7분이다. 6분. 근데 아마 이거 다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 뭐냐면 선생님 전 6분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채워야 돼요? 하는데 자, 시간도 절대적인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보다 그 내용이 채워져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마 남은 시간은 생기부 문제로 들어가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르니까 생기부 꼭 확인하라는 거 참고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문제만 선생님이 갖고 와봤어요. 문제만 보고 문제를 보면서 출제 경향이라든지 어떻게 재시문 파악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문제만 몇 개 뽑아왔어요. 자, 이거 보면은 나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럼 나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거 내용 알아야겠네. 이거 생각하고 가에 이 현상이 있다. 가 전체가 아니라 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은 나의 전체 내용 알아야 되고 가의 위 키워드에 대한 내용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의 연구 결과, 나에서 마찬가지로 연구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주장, 기억에 대해서 다의 단점, 그럼 다의 관점도 알아야 되고 기억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겠죠. 라를 활용해서 재심은 4개 정도 나오는구나. 요거 보면서도 시간 배분해야 돼요. 그럼 시간 어떻게 해야겠구나. 좀 빠릿빠릿하게 집중해서 읽어야겠구나. 가의 디벨레 현상 여기 위에 나왔던 거죠. 나의 기억 우리 나왔던 거고 다의 이상사회론 지금 요거 보면은 이상사회론이라는 게 나오고 나의 주장에 기억이 뭔가 있을 거고 디벨레 현상 이거 나오는구나. 그러면 라의 내용도 알아야겠네.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 나왔어요.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상사회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서
앞으로 어떤 일 해서 사회에 발전시킬 거냐. 약간 진로랑 입학 후 계획 답변하면 되는 거지. 요런 문제는 사실 좀 쉽죠. 요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그 다음 가에 나타난 사회 현상. 자, 원인이 나오고 해결 문제나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고까지 물어봐요. 다시 원인이 나오고 해결 방안도 얘기하세요 라고 거래돼서 많이 물어봅니다. 가에 나타난 원인과 나와 다의 관점을 설명하래. 그러면 가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는데 나, 다 관점도 알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구나. 평가해야 되는구나. 평가하라는 질문 많이 나오고요. 비교하라고 나오고 원인 그리고 문제 해결. 이 문제가 뭐냐? 해결하는데 뭐가 있냐? 나의 이 키워드와 다의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시를 잘 들어야 된다. 다시 뭐라고? 예시를 잘 들어야 돼. 왜냐면요. 평가할 때 면접관은 예시를 든 걸 보고 이 친구가 얼마나 이해했구나 라고 하면서 높은 점수 또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와 다의 공통 주제어가 나와 다의 뭔가 주제어가 같구나. 근데 2개 이상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공통 주제어가 있는데 그 2개를 찾아야 되는구나. 공통점이 뭔지 봐야겠죠? 가에 나타난 사회현상 해결 방안. 그럼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안을 라이에서 찾아라. 요런 내용. 또 나왔어요.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기억에 대해서 예를 들으라고 했어요. 사실 이런 4번 같은 문제 되게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수업하다 보면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문제 푸는 방법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선생님 옆에 지금 시험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읽기. 문제를 읽으면 이 제시문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 어떻게?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1, 2, 3, 4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키워드를 보면서 이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의 관점에서 다의 관점에서 원인이 무엇이냐? 해결 방안 얘기해라. 문제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라 라고 해요. 그럼 읽을 때 제시문 읽을 때 이 내용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 푸는 거 보면은 그냥 이 압박감 때문에 시간이랑 그리고 문제가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뭔가 불안해하고 이렇게 불안해만 해서 제시문을 아예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다. 침착하게 시계 보면서 알겠죠? 그리고 시험지가 계열적 합평 기준이에요. 3장입니다. 3장. 3장인데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 거 보니까 공통적인 걸 알려주자면 시험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사실 선생님들이 계시면 아니다. 가나 다라 이거 해주시는데 자꾸 날아가가지고 선생님이 방법을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한 문장이나 2문장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써야 돼. 이거 안 쓰고 계속 시험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치면서
공통 키워드를 찾아야지. 내용을 자꾸 막 길게 어떡하지 하지 말고 키워드, 공통 키워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주제어가 무엇인지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야. 작년 계열적합평 봤을 때 여기 시가 나왔어요. 오히려 난해할 수 있어. 왜냐면 들어보긴 했는데 무슨 내용이야? 그럴 때 단어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럼 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보고 뭐 자기가 이해한 대로라도 여기다가 해놔야지. 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제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1, 2, 3, 4. 근데 우리 학생 중에 뭐 2번이랑 4번은 알겠고 1번, 3번은 모르겠어요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실제처럼 답변 듣고 피드백을 하는데 일부러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험장이랑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답변하세요 하고 녹음을 해주는데 이럴 때는 바로 넘어가지 말고 1번에서 아는 만큼만 얘기하세요. 뭐라도 얘기하세요. 아는 만큼 조금이라도 괜찮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가의 관점에서 라를 비교해라 라고 했다면 제가 이해했을 때 가는 이렇고 라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라까지라도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건 답변해. 그리고 3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고 3번의 내용에서 최대한 뭐 다 나왔다. 다라 뭐 나왔다. 기억 나왔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은 이렇고 이건 이렇다. 여기까지 제가 풀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막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자신이 없어서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 끝까지 생각한 대로 틀릴까봐 하지 말고 뭐든지 말하고 오세요.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방금 이런 케이스. 요것만 얘기하더라고. 그럼 이거 넘어갔잖아. 1번을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모르겠다고 그냥 띵 넘어가지 말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옆에다가 다 이런 거 써놔야 나중에 시간 분배 잘한다. 그리고 읽을 때도 1번 문제 풀 때 1번 문제 보고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지. 시간 배분하세요. 시간 배분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적지 않다. 오케이, 알겠죠? 자, 여기까지 고려대 우리 모든 학생들 안암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거랑 뒤에 선생님 문풀한 거 같이 해서 빨리 올려드릴게요. 우리 많은 학생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소피쌤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 학업 우수형, 그리고 기회균형 문제 풀어볼 건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간 차이 말고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전형이더라도 각각 문제 모두 풀어봤으면 좋겠고 학추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 시작합니다. 문제가 2021년 계열 적합형 중에서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 토요일 오전입니다. 준비시간 24분이고 면접시간 7분이에요. 요럴 때는 23분 내에 끊고 6분 내에 답변을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미리 말하자면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쁘게 나오지 않나요?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문제 풀게요. 자, 우리 같이 읽지 않을 거예요. 읽고 문제 푼 사람만 이거 들어와야 돼요. 무슨 내용이야? 개인들이 갖는 보편적 특성에 주목해서
인간에게서 개별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남은 어떤 거? 공통적인 특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을 아름다움과 정상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을 기형으로 치부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공통적인 특성으로 인간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가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나와볼게요. 나는 시야. 우리 이 시 다 알고 있잖아요. 시간을 여기서 세이브할 수 있다. 1차 고려대에 합격한 친구들은 모두 다 나의 내용들은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연하죠? 나 무슨 내용이야? 뭐가 중요해? 개별성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개별성이 매우 중요해. 구체적 특성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가는 보편적인 특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나는 개별적인 특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이제 다 볼게요. 다는 인간의 어떠한 특수한 집단적인 특성에 주목을 했는데 이걸 뭘로 예시를 들었어? 보험회사로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더 작은 소규모 집단으로 어떻게 했다? 분류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에 맞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한다. 그래서 행동이 비슷한 사람들을 개개인이 아니고 가상 집단에 묶어서 접근했다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라 볼게요. 선생님 목소리가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갔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 볼게요.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결혼에 대한 부녀의 대화죠. 그래서 아빠는 뭐라고 했어요? 딸에게 무엇과 무엇의 이유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이유로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서 그래 추천을 하고 있고 남자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딸과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거 보고서 아빠는. 그리고 뭐 했어? 통계적으로 영국, 인도, 중국의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랑 결혼해. 이게 뭐야? 일방적인 통계 자료, 즉 나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고 딸에 대해서는 우리 안 궁금해. 그런 대화였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토대로 문제 같이 볼게요. 1번 나, 다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비교하세요.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모르겠으면 각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교하면 되겠다. 차이점을 발견하면은 그걸 답으로 낼 수 있겠지. 가볼게요. 평균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했어.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했죠. 그래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무엇으로? 평균으로 놓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비정상인지 아닌지 그렇게 개인 차이를 평가했어. 여기까지 됐을까요? 나와볼게요. 누구나 사람 그 자체에 우리 어떤 단어 나와야 되죠? 고유성, 이게 뭐야? 개별적인 특성을 봤어. 사람을 평균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집중해서 봤다라는 게 나의 얘기죠.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 미래의 고려대학교 학교 합격할 학생들. 다는 가나의 절충안으로 무엇으로 예시를 들었죠? 보험이라는 예시를 들어서 개개인의 특징을 고려하면서도 개별성에는 비효율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비슷한 고유성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개인을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게 되긴 했는데, 인간을 개별적인 특성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특정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게 지금 1번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이해했을까요?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가나다, 라에 나타난 상황을 가와 나를 활용해서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가나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 후에 라의 상황을 비판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볼게요. 가의 관점에서는 라의 아버지의 태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본다. 왜? 왜 그럴까? 우리 친구도 다 얘기할 수 있죠. 사회적인 기준에 따른 아버지의 그 결혼관과 그리고 가의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맞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어떠한 사회든 남녀가 나이 차이는 나. 즉 이게 결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나의 관점에서 라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나는 개개인의 차이를 주목하고 있어. 우리 아까 개별적인 특징 여기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했냐? 개별적인 차이를 주목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의 공통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성, 특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인 평균적인 거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이것을 기준으로 딸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혼을.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 2번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왔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요. 다 할 수 있어. 우리 다 할 수 있어. 자, 3페이지 가서 3번, 4번 같이 볼게요. 제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 같이 다시 3번을 보겠어요. 3번 볼게요. 3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참조하여 다의 보험 서비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고려대는 문제점 얘기하라고 하고 해결 방안 같이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 얘기 생각하면서 해결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나는 인간의 개별적인 특징에 집중을 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요거는 쉽죠? 개별적인 특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는 특정 집단 그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의 문제가 뭐예요? 다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소규모로 나눠진 집단이란 체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고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개별적인 특성과 행동으로 나누면 손실이 가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 기억나죠? 가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개인의 취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해결점 볼게요. 집단을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면서 마침내 그 한 개인이 집단이 될 때까지 구성하는 것인데, 그 집단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세분화해서 대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야겠지. 대응책이라고도 할까요? 그러면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뭐 서비스나 상품을 생각해내야 되고, 가상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어떻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라 볼게요. 그 고려대는 꼭 이렇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런 거 물어봐. 지원 계열 혹은 전공 분야에서 가해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예시로 나의 전공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는가를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답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시를 들어야 이 친구가 이해했어 라고 누가? 면접관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평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또 뭐야? 개개인의 고유성, 특별성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저해할 수 있겠지. 공통적인 특징만 정상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독특한 거,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결함으로 치부되잖아. 그렇죠? 가해 관점은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저해가 될 수가 있어. 왜 그러죠, 여러분? 평균이 이거야. 평균이 이만큼이야. 그럼 이건 틀렸어. 여기도 틀렸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단순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영문과다. 그러면 작가나 작품마다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어. 이건 어떻게 나타내? 다른 점을 가지고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니까 여기는 뭐 어떤 특징이 있어. 이 시는 무슨 특징이 있어. 이건 무슨 기법을 썼어. 다른 특징. 그리고 그들만의 뭐가 있어? 색깔이 있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평균으로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런 특징들이 과연 고유성이 있을지, 특별함이 있을지, 이게 누구한테, 독자들에게 전달이 될까? 감정도 전달이 안 되고, 또 뭐가 전달이 안 돼? 교훈도 전달이 안 되겠죠. 그리고 흥미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감정적인 호감이 생기지가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차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아니면 평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인종과 나이나 성별 기준으로 평균을 자꾸 낸다면 특별함이 사라지겠죠. 이것을 본인의 전공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요 선생님이 지금 답변해준 거를 기준으로 본인 답변이랑 비교해보고 제시문이니까 비문학 공부 같이 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선생님이 축하해요. 꼭 많은 사람들 합격하면 좋겠어서 우리가 좀 짬을 내가지고 지금 문풀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화이팅! 어떻게 하는 거냐?